많이 기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바빴던 건 사실은 오늘 시끄러웠잖아요. 공수처 그 패스트트랙 때문에. 근데 사실 제가 이거를 언급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패스트트랙이 아니고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교수님이 계셔서 여러분 눈높이에, 사실 저도 자세히 잘 몰랐거든요. 왜 패스트트랙을 그렇게 하려고 저놈들이 저렇게 대난리를 치고 있는지, 거기하고 원인 중에 하나인 공수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하면 안 되는지, 이게 어떤 것인지 여러분 눈높이에서 오늘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 나니까는 간단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있는 얘기는 너무 많은데 그건 뭐 그냥 저희가 다 무시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쟤네들이 저렇게 불법과 탈법을 이용해서 꼭 하려고 난리를 치고 정말 죽기 살기로 저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법안 상정에서 무조건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하는 법안이고, 그러니까 다른 법안하고 틀리게 패스트트랙을 지정되면 아무리 길어도 330일을 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를 왜 오늘 쟤네들이 이렇게 난리를 쳤냐면, 내년 총선 전에 다 패스트트랙에 걸리게 해서 일을 진행을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서두른 거고, 패스트트랙이라는 거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게 말하면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을 하면서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저 죽일 놈의 바른미래당 새끼들까지 다 저렇게 매수를 하던, 뭐 다른 어떤 이권을 주던 해서 저렇게 했던 이유는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고 하는 공수처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연방제 개헌입니다. 제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교수님이랑 같이 이 유튜브를 방송하는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한 군데도 연방제 개헌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교수님 두 분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데, 공수처법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게 개헌이 가능해지는 거기 때문에 크게 나누면 정말 심각한 게 두 가지입니다. 공수법,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건데, 이거는 우선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나라 검찰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그리고 검찰의 조직이 전국적으로 나눠져 있고 인원이 많고, 또 그 많은 인원에는 자기들의 개가 돼서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 있지만, 지금 동부지청에 그처럼 자기들 말을 안 듣고 고지곳대로 법의 원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검찰을 잘못 믿고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검찰을 뛰어넘는, 검찰을 수사할 수 있는 정말 옥상옥을 또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라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잘못된 거나 비리나 이런 탈법을 수사하는 독립기관을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 법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그 기소독점권도 물론 다 가져갑니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이게 다 있습니다. 이건 완전히 괴물을 하나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검찰이 부패해 있으니까 검찰을 견제하고 검찰의 권력화를 막고, 그 다음에 공정한 독립성을
줘서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한다 이건데,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대통령부터 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 있는 모든 수장, 그 다음에 검사, 판사, 국회의원, 장차관, 3급 이상, 뭐 군인들, 경찰도 경무관 이상, 이런 모든 사회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을 모든 정보를 거기서 다 갖고 그냥 자기들이 수사하려면 수사하는 거예요. 아무 제재도 안 받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인원이 비리수사처 1명, 처장 1명, 그 다음에 차장 1명, 검사 25명, 그 다음에 수사관 30명,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전화 받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일반 직원 20명. 딱 요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국회의장이 2명을 올려서 2명 중에 1명을 자기가 낙점을 합니다. 당연히 자기의 개를 만들겠죠. 자기 앞에 있는 똥개를 하나 세우겠죠. 근데 얘네들이 위험한 게 뭐냐면 검찰이고 뭐고 다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명목상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왜 또 만드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검찰이 부패했기 때문에, 검찰이란 조직이 너무 비대해져서 권력화됐기 때문에, 권력기관으로 됐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또 거기서 이런 사회 지도층 사람들만 따로 수사하는 그런 것만 가져가겠다 이거예요. 말은 그럴듯합니다. 여러분들, 빨갱이 놈들 그 공산당의 이론은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눈다는 거예요. 공산, 같이 만들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평등한 세상.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명분은 내세워서 비리수사처를 만드는데 거기 검사들이 25명입니다. 그러니까 처장과 차장까지 포함하면 27명에 수사관 30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일반 검사랑 틀린 게 뭐냐면, 일반 검사는 1년이나 2년 만에 순환보직을 하게 되죠. 자리 이동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 계속 못 두죠. 전국을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놈들은 임기가 3년입니다. 자기 의자에 앉으면 3년. 근데 3년을 3번 연임할 수 있어요. 그러면 9년을 데리고 있을 수 있어요. 정권이 2번 바뀔 때까지 있는 거예요. 자기네 사람들을 박아놓으면 9년 동안 똑같은 놈이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정권의 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해드리라고 하는 그 교수님들조차 이 공수법이 되면 모든 사회 지도층의 약점을 정권이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꼼짝달싹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수사할 수 있는 사람들만 수사하고, 그러니까 수사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 자기네 편은 아니죠. 자기네 편은 안 하는 거죠. 근데 자기네와 반대되는 세력의 지도층에 여기 걸리는 사람들은 수사 개시를 하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얘네들 공수처에 권한 남용이 있으면 그거를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거라는 게 불기소 심사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긴 합니다. 근데 말 그대로 불기소 심사위원회예요.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을 비위를 찾아서 그 사람을 조사를 하면 거의 무조건 기소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소를 하려고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의도 자체가. 근데 만약에 조사를 했는데 불기소, 법원에 넘기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냥 그만둔 게 아니에요. 정부에서 또 임명한 불기소 사전심사위원회라는 게 있어서 거기 사람들이 왜 조사한 사람을 기소하지 않느냐고 또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들면 수사를 안 할 수가 없고 기소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2016년 8월 16일 날 지금 민주당에 있는 금태섭이라는 애 알죠? 그 금태섭이가 그러니까 이 전 정권에서도 이 공수처를 만들려고 했어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설명했다시피 공수처라는 거는 만들어 놓으면 정권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무기가 되는 거죠. 꼼짝 못 하는 거예요. 이 정권에 있는 놈들이. 안녕하십니까. 뭔 말씀하세요, 지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정말 만 원도 저한테 큰 돈이고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정권한테 어마어마한 힘을 갖게 하고 양손에 칼을 다 쥐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칼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나머지 자기 반대 세력들을 그대로 다 숙청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2016년 8월 16일 날 이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민주당의 금태섭이라는 아이가 이거는 안 된다고 그러고 막았어요. 왜 막았겠어요? 전 정권도 마찬가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 만들면 자기네가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자기들의 비위가 다 나오니까 그러면서 그때 금태섭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공수처라는 거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 공수처 설치안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절대 하면 안 된다. 채택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날이 아들 무슨 졸업식인가 군대 들어가나 그런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도 안 가고 금태섭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검찰의 부패, 그 다음에 검찰의 정치적인 중립, 이 두 가지가 검찰 개혁을 외치는 이유예요. 검찰의 부패와 정치 중립. 검찰이 너무 부패하기 때문에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기 때문에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것대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또 다른 엄청난 조직을 또 하나 만드는 건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고 자기네 당에 있는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한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지금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드리면 전 세계 어디나 이런 조직은 없다라는 겁니다. 없습니다. 전 세계 한 군데도. 이 공수처가 내가 이걸 이제 배우다가 보니까 공수처가 조사를 하는 범위는 현직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3부 요인부터 그 아래에 있는 3급 이상들 뭐 군인 경찰 할 거 없이 하여튼 뭐 전방위적으로 다 수사할 수 있는데 현직에만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현직을 그만두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거꾸로 얘기를 하면 자기네 정권에 있다가 옷을 벗고 나가더라도 2년 안에 이상한 짓 하면 다 잡아들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배우자, 이 조사할 수 있는 범위가 배우자와 직계 좀비속과 형제까지예요. 그런데 이걸 듣는 순간 그랬어. 씨발 그러면 나는 손해원인연 때문에 나까지 지금 잘못되는 거잖아. 형제잖아.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럼 손해원인연이 걸리면 나도 걸리는 거네? 내가 그랬다니까요. 나까지 조사받는 거야 걔네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참 그 곰탕 팔아서 얼마 번다고 그 자꾸만 돈 이체하세요. 인생 이야기님. 고맙습니다. 5.18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헌법 이게 다 나와요.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인원까지 가는 거잖아. 그 해골찬이가 지금 240원 얘기한 게 헛얘기가 아니라 이거에 다 기반을 둬서 한 얘기라니까 지금. 그럼 5.18이 어떻게 돼? 얘네 지금 5.18 어떻게 만들어요? 헌법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헌법에 5.18하고 세월호까지 다 헌법에 집어넣는다니까요. 반대만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면 모를까.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라고 제가 쭉 들으면서 이제 시간도 짧고 제가 방송 시간도 짧고 뭐 다음에도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이건 당연하다 그래서 손혜원이와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한테 오늘 제목을 쓰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사실은 공수법도 엄청 크고 이거는 완전히 빅브라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잖아. 보이지 않는 눈이 전 우리나라 국민들을 감시를 한다는 거죠. 진짜 큰일이에요. 그런데 더 큰일은 이 의도가 제발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연방제로 가기 위한 개헌까지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국회의원 3분의 2만 하면 개헌할 수 있습니다. 근데 300명이에요. 200명만 넘으면 개헌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가면 개헌은 얘네 의도대로 가면 개헌은 무조건 한다는 거죠. 지금 얘네가 얘기하는 그 비례대표를 75명으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지역구를 줄여서 225명, 그 다음에 비례대표 75명. 그 75명은 원래 목적은 각 분야에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거나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지역구 관리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하지 않게 하고 자유롭게 연구를 하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뜻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얘네들은 그 용도가 아니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자기네 앞에서 짖어주는 개들을 세워서 비례대표까지 합해갖고 어떻게든지 200석을 넘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방에 뭐 누구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실은 아까 낮에 여러 명이 국회에 와서 그 촬영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촬영을 하면 기본으로 뭐 1000명 이상은 다 방송을 봐줄 거니까 와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로 먹고 사니까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의미가 별로 없었어요. 전 여러분들이 들어와 주시는 게 좋고 여러분들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기 때문에 거기 가서 우리 방송에 오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저희 방송에 들어와서 그 화면을 보고 그러는 걸 별로 내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송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었잖아요. 오늘 뭐 신의 한 수도 거기서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충분하니까 똑같은 화면이니까. 그래서 제가 안 갔고 여러분들하고 저를 위해서 이 얘기를 들으러 공부하러 갔다 왔습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이 패스트트랙을 통과시켜서 공수법과 연방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김시영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은 안녕하세요 임 교수님. 이 상태로 가면은 희망이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주사장님?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다 주변에 알리고 좀 노력을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도 1시에 있나요? 오늘 새벽 1시에 있구나. 진짜 큰일입니다. 예. 남정희님 고맙습니다. 김수영님 그러세요? 이 알림 안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근데 많이 풀어졌다고 하던데 많이 온다고 그러던데 나가실 때 다시 한번 알림을 눌러주시죠. 그리고 방송이 저희가 12시하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12시하고 밤 10시하고 하기 때문에. 레이님 찾았어요? 손혜원 비리 추적단 하면 안 뜨던가요? 저희는 다 뜨는데.
좀 죄송합니다. 하여튼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좀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좀 환하게 보이시나요? 환하게 안 보이세요? 뒤에 그림자도 좀 있죠. 예전에 없었는데. 오늘 그렇죠. 크롬으로 들어가서 손혜원 비리추적단 하면 돼요. 제가 아니 밝은 거 말해. 밝은 거 면도야.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거의 면도를 하고 세수하고 그죠. 제가 조명을 샀습니다. 이 조명을 샀는데 이게 지금 무지무지 밝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밝은 거라서 이게 조그만 거를 산 이유가 이게 큰 거하고 똑같습니다. 밝기가. 그래서 야외에서도 밤에 이거를 비치면서 지금 이게 그냥 가면 안 팔아요. 제가 이거 살려고 몇 번을 갔는데 못 샀거든요. 이게 핸드폰 위에다가도 붙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거 경비 아껴갖고 좀 있다가 제가 그거를 좀 2가지를 샀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이제 짐벌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핸드폰을 껴서 다닐 수 있는 이런 겁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것도 샀고, 이거보다는 조명이 훨씬 비쌉니다. 그러시구나. 예, 인생 이야기님도 유튜브 하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이거 끝나고 나가시면 우리 그 60대 인생 이야기님 곰탕집 하시는데 유튜브 하신대요. 나이 드신데. 근데 몇백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한번 몇 개 있으시더라고요. 손주하고 노는 거 이런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제가 가서 가르쳐 드릴게요. 작동법을. 그래서 이거는 완전한 독립기관이고, 그 다음에 수사권과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쉽게 말하면 못하는 게 없는 기관이 되는 거예요. 수사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습니다. 어떤 범죄 혐의가 있으면, 제가 범죄 혐의자면 검찰이 제 거를 수사하기 위해서 제 핸드폰이나 통장을 보려고 그러면 검사가 마음대로 보는 게 아니라 판사한테 영장을 신청을 하죠. 그럼 판사가 이런 사람은 위험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으니까 뒤져봐라. 그리고 영장을 내려주시면 볼 수 있는 겁니다. 판사가 하는 거지 검사는 마음대로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공수처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판사한테 올리지 않기가 쉽고, 만약에 판사한테 올려도 판사한테 올리긴 하겠네요. 근데 그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신청하는데 안 내줄까요? 그러니까 그런 요식행위는 이스라엘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그잖아. 그 판사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에서 영장 줘. 딴 거 하게. 그럼 영장을 안 주겠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소불위의 기관이, 독립된 기관이 대통령이 시키는 완전히 개가 되는 그런 기관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안건이 상정이 되고 거기서 이제 또 과반수가 필요하고 하니까 이제 한국당이 잘 해갖고 이거를 막아야 되겠죠. 근데 바른미래당 이 새끼들은 진짜 인간들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그러니까 모든 신문에 한국당하고 애국당만 빼고 나머지는 다 여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더만요. 지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은 이것들은 정말 용서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저런 쓰레기 같은 새끼들이 있냐고요. 이게 어떻게 한 명이 앉으면 9년을 한다는 거예요. 9년 근무를.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이 안에 들어가는 27명의 검사들은 완전히
자기들 수족같이 부릴 수 있는 사람만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혹시나 우리 지금 가족 중에서도 이 호남 분들 계시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목이 엇갈리는 거야. 조금 아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문재인이가 시키는 저 전라도 놈들일 거 아니냐 이를 알았어. 근데 사실 그건 아니죠. 뭐 전라도 사람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건 아닌 건 알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잖아. 아, 그리고 진짜 정말 나쁜 놈들이지. 응? 이거를 하는 문재인이도 나쁜 놈이지만, 야, 거기에 이런 거를 동조해갖고, 공수법을 만들고 연방제로 가자는데, 그거를 찬성하는 바른미래당 새끼들은 정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른미래당은 정말 찍어주면 안 돼요.